반갑습니다. 생활제품안전과의 배진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눈에 염증이 생겨서 잘 안 보이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지난번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큰 틀을 갖고 있었는데, 이 큰 틀은 예전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나 품질 경영 및 곤사품 안전관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품목이 요게 이제 품목수인데요. 이게 합쳐지면서 품목수가 257개, 품목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체계가 선진국하고 약간 다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후 관리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시장에 제품을 내기 전이나 제품을 수입해 온 사람이 통관을 지나서 시장에 풀기 전에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플러스 저희가 아직 제품 안전 시장에 이미 깔린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냐면, 옛날에 혹시 KS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시판품 조사라고 해서 시장에 깔린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제품을 전수조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장에 깔린 제품들이 그들이 진짜 안전 기준에 맞게 제품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기존과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이 품질 경영 부분만 산업표준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테고리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 그냥 한번 다시 했던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하고 뭐 생활용품 있었는데, 생활용품이라 하면 저희 전환법상 법적 정의로 보시면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고 돼 있고, 제조라 함은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라고. 요거만 저희가 이걸 제가 급히 만들면서 이거 틀린 건데, 이게 사용자가 아니라 영업자입니다. 영업자. 그러니까 전환법상 안전관리 이행 주체는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자, 영업자입니다. 요거는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쟁점상 잘 아시겠지만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품 분야의 KS 안전관리 부담이 확대됐냐? 기본적으로 저희 큰 틀에서는 기존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안전기준의 적합성 증명 서류 교관, 요게 생활제품, 우리로 얘기하는 생활제품 관련해서는 요게 늘어난 겁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하는 생활용품 중에 의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패션 자파는 공급자 적합성이라고 해서 스스로 시험을 하거나 제3자 시험 성적서를 활용해서 이게 안전 기준의 값에 맞다라고 확인만 하셨어도 그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라는 취지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출시했으니까. 그 취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되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사실 요거는 전기용품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 보관 의무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처음에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섬유 제품을 대표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가 왜 필요하냐? 이게 공교롭게 이 섬유 제품에도 화학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화학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3가지가 있고, 추가로 요새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뭐 시력 장애를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할 거야 뭐 돼 있고,
알레르기성 염료 같은 경우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최소화 체크만 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원단, 실제 원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오해하고 있는 게 월계수 양복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 안전 기준에 따르면 그 양복점에서 그 제보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디자이너에서 옷을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맞춤형으로. 그거는 인증 대상, 그러니까 안전 인증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이게 자꾸 뒤로 가네요. 하나 더. 그다음에 좀 이슈가 된 것 중에 인터넷 판매 사업자의 안전 인증 정보 게시. 요거는 실질적으로 그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안전 인증 확인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서류가 있다고 하면 이거 그냥 정보 게시만 하시면 되거든요. 인터넷 사업자가 시험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을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사용하실 때 인터넷 판매 중개업자라고 하면 판매 중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이 이 품질이 좋습니다. 하다못해 이 품질은 불법 제품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확인을 해주는 사항을 정보를 게시했으면 좋겠다.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그 사용자가 아니면 구매자가 가서 제품을 보고 하다못해 상자나 이런 걸 보면 그 레이블이나 설명서에 그 안전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으니 인터넷에서도 이거를 게재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나 무슨 그 인터넷에 화려한 정보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런 전산 처리나 이게 필요한다고 인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시행 규칙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정해야 됐기 때문에 시행 규칙에서 유예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1월 24일 날 막 인터넷에서 붐이 돼서 저희가 이걸 유예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법에는 이런 게시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어떤 항목을 게시하라고는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표시할 수 있고 어떤 걸 지금 당장 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유예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법령을 시행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저희 과에 와서 문의를 했을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겁니다.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게 과하고 어떤 것을 할지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서 우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하위 법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연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핫 이슈실 것 같은데요. 구매 대행업자의 케이스 인증 확인 부담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통업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구매 대행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는 구매 대행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아니면 영어가 약하신 취약계층 분이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직구 대행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유통 과정에서 빨리 받기 위해서 배송 대행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행태가 진화하면서 판매자 아까 행위 주체 보셨죠? 이게 영업자냐 판매자냐라는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구매 대행 업자가 그 종합적인 일을 하시니 체크는 할 수 있으면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크게 분석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유예 조치는 특히나 지금 전기 제품은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용품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예가 법상 안 되고요. 실제 생활용품에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유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안을 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그냥 유예를 갈지 이런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이원주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셔서 말씀하셨듯이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은 지금 아까도 화두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한 품목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250여 종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이라 함은 품목 자체가 제품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섬유 제품이라 하면 그 안에 의류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거나 그다음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법 체계상 이게 뭐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